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평소에 드시던 대추차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확인만 하지 마시고 상태에 따라서는 버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대추차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평생 건강식품만 먹으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갔더니 65세의 김순희 할머니께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보호자인 아들분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는 겁니까? 평생 술 한 잔 안 드시고 담배 구경도 못 하셨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드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신 겁니까?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병력을 확인해 보니 김 할머니께서는 10년 넘게 매일 빠짐없이 대추차를 드셨다고 합니다. 대추가 피를 보충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신 겁니다. 심지어 말린 대추를 한 번에 10개, 20개씩 넣어서 진하게 우려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대추차가 이분의 신장을 10년에 걸쳐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심장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부모님께서 또는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대추차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실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대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추가 어떤 상황에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대추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추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필터입니다. 마치 아주 미세한 그물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물망은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멍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는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전해질은 다시 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루에 신장이 걸러내는 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소변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인데 신장은 180리터의 피를 걸러서 그 중에서 꼭 버려야 할 것만 추려내어 소변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178리터 정도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죠. 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시스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70%가 손상되어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상처가 나면 다시 아뭅니다. 하지만 신장의 필터, 의학 용어로는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은 한번 죽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양쪽 신장에 약 200만 개의 네프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40세가 넘으면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합니다. 60세,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60%, 50%밖에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을 계속 먹거나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절반 정도로 줄어든 필터가 더 빨리 망가지겠죠.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결국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추가 이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추는 칼륨의 왕입니다. 대추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00에서 600mg입니다. 이건 바나나보다 많은 양입니다. 말린 대추의 경우에는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더 농축되기 때문에 100g당 700mg이 넘을 수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이 칼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이 조절 능력이 망가져 있습니다. 칼륨이 들어와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는 장기입니다. 그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아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희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10년 동안 매일 대추차를 드신 겁니다. 그것도 진하게 우려서 드셨죠. 칼륨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버렸고 심장이 위험해지면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증상만 있을 뿐이지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추차를 계속 드시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추차를 많이 드시면 칼륨이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김 할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추의 위험성은 칼륨만이 아닙니다. 대추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침에 따뜻한 우유에 대추를 띄워서 드시거나 대추차에 우유를 넣어서 밀크티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고소해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67세의 박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제 환자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말린 대추 5개를 넣어서 드셨습니다. 5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얼굴과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추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추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됩니다. 마치 두부를 만들 때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굳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 속에서 이 응고된 덩어리가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덩어리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신장입니다. 이미 나이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장에게 매일 아침 추가적인 독소를 처리하라고 부담을 주는 겁니다.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하면 신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박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추와 우유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위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먹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드시고 계신 분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드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추의 또 다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린 대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대추는 대부분 말린 대추일 겁니다. 생대추는 보관하기 어렵고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말린 대추는 편리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진하게 우러나고 맛도 달콤하죠. 그런데 말린 대추는 생대추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모든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농축되고 당분도 농축됩니다. 생대추 100g에 들어있는 당분이 약 20g 정도인데 말린 대추는 100g당 60g에서 70g이 당분입니다. 거의 70%가 당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탕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당분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없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 것이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마치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장의 필터에는 아주 가는 모세 혈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에 시럽 같은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당분이 들러붙습니다. 혈관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필터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게 당뇨병성 신장병의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말린 대추를 많이 드시면 당뇨가 없던 분도 당뇨가 생길 수 있고 당뇨가 생기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고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린 대추는 그래서 설탕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말린 대추 보관 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린 대추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자연 독소 중 하나입니다.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량만 섭취해도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플라톡신이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끓는 물에 대추를 넣어서 차를 우려도 아플라톡신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아 나옵니다. 곰팡이가 핀 대추로 차를 끓이면 독소가 물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마치 독을 끓여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추 표면에 하얀 것이 묻어 있으면 곰팡이가 아니라 당분이 결정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린 대추는 표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설탕이 굳은 거라고 생각하고 털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당분이 결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추 속 씨 주변에 곰팡이가 피면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쪼개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드시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밝은 빛 아래에서 대추를 살펴보세요. 표면에 하얀 점이나 푸른 점, 검은 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그 대추는 버리세요. 그 다음 대추를 반으로 쪼개보세요. 속이 원래 대추 색이 아니라 검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이상한 색이면 곰팡이입니다. 버리세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정상적인 말린 대추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쉰내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대추 표면에 하얀 것을 그냥 당분이라고 생각하고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도 그랬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확인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에 한번 손상된 신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추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많이 드시면 칼륨이 혈중에 쌓여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에서 응고되어 소화장애와 독소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이 독소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말린 대추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것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넷째,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대추에는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고 이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으며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추가 정말 무서운 음식 같죠? 그래서 대추를 아예 먹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대추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대추는 분명히 좋은 점도 많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대추를 안전하게 그리고 진짜 보약처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대추를 신장을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추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추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추는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추에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때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거나 상한 것을 먹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추를 올바르게 먹어서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대추와 인삼의 조합입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삼과 대추를 같이 먹으면 왜 좋은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세노사이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추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추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적혈구가 많아지면 피가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이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하고 대추가 피의 질을 높여서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안색이 창백하시거나 쉽게 피로하시거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율입니다. 인삼과 대추를 무작정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추에는 칼륨과 당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비율은 대추 3개, 인삼 1뿌리입니다. 인삼은 손가락 굵기 정도의 작은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을 지키시면 대추의 장점은 살리면서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면 좋은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인삼도 얇게 썰어줍니다. 물 500ml에 대추 3개와 인삼 슬라이스를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끓인 다음에는 바로 드시지 말고 식혀서 따뜻한 정도일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삼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조합은 대추와 생강입니다. 생강은 여러분도 많이 드시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강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항염증 작용과 혈관 청소 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대추의 당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줍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와 생강을 같이 먹으면 대추의 당분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강이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대추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나쁜 점은 줄이는 현명한 조합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대추를 한번 찌는 과정을 추가합니다. 왜 찌냐고요? 대추를 한번 찌면 당분이 일부 빠져나가고 성분이 부드러워져서 몸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찜기에 대추를 넣고 15분 정도 쪄주세요.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줍니다. 생강 껍질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껍질째 넣는 분들도 있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껍질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 500ml에 찐 대추 3개와 생강 슬라이스 서너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이때 절대로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대추 자체가 이미 달기 때문에 추가로 단맛을 넣으면 당분 과다가 됩니다. 이 대추 생강차는 특히 몸이 차가우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혈액 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오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조합은 대추와 꿀입니다. 아니,
아까 대추에 단 건 넣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꿀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꿀에는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꿀의 항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 중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항생제를 자주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반복해서 드시면 내성이 생기고 장내 유익균이 죽고 결국 더 자주 감염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추와 꿀의 조합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는 동양의학에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습기를 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대추의 특정 성분이 이뇨작용을 도와서 요로에 머무는 세균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꿀의 항균 성분이 더해지면 요로 감염 예방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꿀이 요로 점막의 얇은 보호막 같은 것을 형성해서 세균이 붙기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추차를 끓인 다음에 식혀서 따뜻한 정도가 되면 꿀 한 티스푼을 넣습니다. 절대 끓는 물에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온도에서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에서 넣어야 합니다. 이 대추꿀차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은 주무시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진 분들, 의사로부터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도 당분이 있고 대추에도 당분과 칼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추를 안전하게 먹는 3가지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대추와 인삼, 대추와 생강, 대추와 꿀. 이 3가지 조합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같은 대추차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신장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마시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대추차를 큰 컵에 가득 따라서 한 번에 쭉 드십니다. 특히 목이 마르실 때 시원하게 벌컥벌컥 드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분과 당분,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이 갑자기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은 양의 일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피로해집니다. 대추차를 마실 때는 작은 컵으로 한 번에 종이컵 반 정도의 양만 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마치 호흡하듯이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둘째,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대추차를 마실 때 그냥 삼키지 말고 입안에 5초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있다가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침과 섞이면서 소화 효소가 미리 작용합니다. 위장에서 소화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더 빨리 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지근하게 마시세요. 대추차의 적정 온도는 40도 정도입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에 좋지 않은 건 너무 차가운 음료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대추차는 반드시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넷째, 마시는 시간을 지키세요. 대추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때 대추차까지 마시면 신장이 더 바빠집니다. 아침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대추차를 마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수분을 처리하고 당분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대추차를 포함해서 모든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추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인삼, 생강, 꿀입니다. 각각의 효능과 용도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둘, 대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우유입니다.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셋, 말린 대추는 반드시 곰팡이 여부를 확인하고 드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버리세요. 넷, 대추차는 조금씩 천천히 입에 머금었다가 미지근하게 적절한 시간에 드세요.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대추는 신장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이 됩니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약으로 바꾸는 건 결국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몰랐던 게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대추차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신장 건강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김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죠. 새벽 2시에 응급실에 실려오신 평생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셨던 65세 할머니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다행히 김 할머니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으시고 혈중 칼륨 수치를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고 의식도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1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은 치료 후에도 30% 정도까지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식이요법도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투석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퇴원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대추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진작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병원에서 환자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너무 적은 분들밖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추는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신장과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추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추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소화 장애와 독소 생성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말린 대추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과 혈관에 해롭습니다. 곰팡이가 핀 대추는 끓여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대추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대추와 인삼은 혈액순환과 빈혈에 좋습니다. 대추와 생강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추와 꿀은 요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입에 머금었다가 미지근하게 적절한 시간에 마시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대추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대추를 무조건 피하실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방법을 아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대추차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대추차가 무조건 좋은 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김순희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손주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장 건강,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추의 달콤함처럼 인생도 달콤하게 하지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